오늘은 구근 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구근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서 영양분이랑 물을 흡수하고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들을 몸속 안에 저장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저장된 애들? 뿌리에서 저장된 애들을 구근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는 식물들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 많이 얘기했던 수선화 얘기도 많이 하고 튤립도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꽃을 보는 식물들 말고 우리가 먹는 식물들 쪽에서도 구근 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감자 같은 것도 있고요, 고구마 같은 것도 있고, 양파 같은 애들도 있고, 마늘 같은 애들도 있고, 생강 같은 애들도 있고, 무 같은 애들도 있고요. 각자 그 먹는 구근 식물들을 생각을 하면 모양들이 다 틀려요. 형태도 다 틀리고 크기도 다 틀린 것처럼 우리가 꽃을 보는 식물들 안에서도요, 구근 식물들이 형태도 다 틀리고 모양도 다 틀리답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애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좀 대중적인 구근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가격으로 따지면 돈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애들인데, 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지금 이쪽에 있는 애들은 알리움이라고 그래요. 알리움이라고 하면 딱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양파같이 생기고 튤립보다 더 크게도 생겼는데, 이게 다 마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꽃들이요, 색깔만 틀리지 마늘꽃하고 비슷해요. 마늘이나 양파꽃처럼요. 예. 그리고 실제 이렇게 가까이 돼서 보면은 냄새가 마늘 냄새가 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알리움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꽃 모양들도 이렇게 보라색 애들, 분홍색 애들, 하얀색 애들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알리움도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큰 애들도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페모라고 그래가지고 외국 가드닝 동영상들 보면은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애들도 구근류로 이렇게 수입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치오노독사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치오노독사. 그 다음에 카마시아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저 자꾸 얘를 카시미아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생겼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블루벨. 히아신스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블루벨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푸시키니아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종류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은 좀 일반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종류들이에요. 여기에 이 중에서 이게 바로 이제 알리움 중에 기간티움이라는 종류인데, 얘가 이제 크기도 그렇고 사실 번식이 그렇게 막 잘 되는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도 상당히 비싼 편인데, 제가 한 7년 전인가 얘를 100개를 구입을 해서 마당에다 때려 넣었는데 꽃도 못 보고 다 죽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애예요. 근데 올해는 다시 해보려고요. 그때 한번 다 죽였을 때 제가 그때 결론 내린 거는 뭐였냐면, 눈에 보이지 않은 땅속 안에 있는 다른 어떤 벌레가 얘를 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생각으로는 선충이라는 종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아마 땅에 심을 때는 그 선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재들을 좀 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근류를 구입을 하게 되면요, 얘가 배를 타고 오던 비행기를 타고 오던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보통 완전하게 건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만,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곰팡이가 슬거나, 보시면 곰팡이가 슬거나 이렇게 빗면이 물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곰팡이도 많이 슬었죠. 근데 가격이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곰팡이 슬었다고 훌떡 버리기에는 얘네들이 좀 여러 가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약에 이 구근 아니더라도 수선화나 튤립이나 그런 구근을 샀더라도, 혹은 마당에다가 심어놨던 구근을 캐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곰팡이라든가 물음병 같은 게 생겼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이 뭉개줬어요. 이런 일들도 많답니다. 비일비재해요. 자, 농업용으로 쓸 때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오는 살균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다이세넴이라는 이런 약인데, 사실은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 보통 일반 집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쓰는 알코올 같은 거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그 락스 있잖아요. 락스 같은 거 써도 돼요. 대신에 그 희석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씻을 때도 락스 희석한 건 물에다가 소독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이렇게 농업용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데, 집에서는 이게 굳이 없으면 이거 구하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 락스를 야채나 과일 씻는 비중으로 희석시켜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가 물에다가 섞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그 윈덱스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기다 담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구근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실내 식물이나 실외 식물에서도 곰팡이성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균 때문에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을 때 요거를 뿌려주시면 괜찮아요. 자, 지금은 이제 요게 알뿌리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 요거는 알리움 종류인데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곰팡이가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겉부분은 곰팡이가 쓸었는데 안에 눈 있는데 부분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곰팡이 든 부분들을 이 희석 비율에 맞춰서 된 희석물에다 담그기 전에 약간 긁어내듯이 칼로 하시던가, 아니면 안 쓰는 칫솔 같은 걸로요, 이 약을 살짝 묻혀가지고, 희석한 물이에요. 희석 비율을, 이거 락스물 써도 돼요. 이렇게 맞춰서 곰팡이들을 닦아내시고요. 만약에 많이 먹어 들어갔다 그러면 깨끗이 소독된 칼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감자싹 도려내듯이 도려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 담가 놓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곰팡이 들어있으면 겉테이프를 떼버리고, 이제 눈이 괜찮다는 가정하에요. 이게 이런 짓 하고 있으면요, 꼭 내가 무슨 꽃하는 여자가 아니라 야채가게 아줌마 된 것 같아요. 실제로 하는 일들이요, 부엌에서 하는 일하고 많이 틀리지 않은 일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안에는 괜찮거든요. 안에는 괜찮은데 겉에가 곰팡이가 쓴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떼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물에다가 좀 담가 놓는 거예요. 1시간 정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애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얘 보면은 꽤 많이 먹었어요. 꽤 많이 먹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자, 볼게요. 감자 썩은 것처럼, 이렇게 양파 썩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도려내 버려요. 딱 양파 썩은 냄새가 나요. 식물들은요, 이게 재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사람은 팔다리 다쳤다고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버리면 새팔이 솟아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식물들은요, 그 아주 메인 생장점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다시 조직이 살아나고, 거기서 또 오히려 그런 게 물리적으로 상처를 내는 과정에서 새끼를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던 말던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대로 심어버리면 얘가, 우리 그 과일 박스 하나 열었을 때 하나가 안 좋으면은 옆에 거 먹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제가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곰팡이병이 생긴 거예요. 곰팡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면서, 그러면서 조직이 괴사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세균까지 번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옆에까지 번져지잖아요. 우리가 식물한테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세균성 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곰팡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런 애들은 이렇게 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답이 없다고요. 이거는 사람도 감기 같은 거 걸리면 감기도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걸리면 이제 앓고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식물도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약들이 거의 드는 약들이 없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 상태로 해가지고 물에다 좀 담갔다가, 저라면 이 상태로 한 1시간 정도 이 약에다 담글 거예요. 1시간 정도 담궈서 그 다음에 햇볕에다가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다 심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아까 해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물에서 소독시키고 건조를 해서 상처 부분이 꾸덕꾸덕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정상적으로 땅에다 심는 과정을 거치면 살아나는 경우가 더 많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상처를 내 가지고요 여기서 새끼가 치는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알리움 중에 꽃도 크고요, 알뿌리도 큰 기간티움이라는 종류예요. 제가 이거 7, 8년 전에 100개 때려놨다가 다 죽였는데 그 당시에 잎은 다 올라오고 나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남은 애들 다 파가지고 봤는데 구근이 녹아내리듯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굼벵이라든지 눈에 띄는 벌레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동네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선충 피해를 입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선충이라는 벌레는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고 걔는 그 벌레의 일평생 동안 30cm밖에 못 움직이는 벌레예요. 그러니까 그 벌레들이 어디서 전염이 되냐면 알뿌리 자체에서 전염이 될 수도 있고, 이 땅 안에 그게 원래 많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도구에 묻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굼벵이라든가 그런 애들은요, 지금 바깥에 막 까마귀 날아다녀요. 굼벵이 같이 눈에 보이는 벌레들은요 보이는 족족 잡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선충은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저도 이제 약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얘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바로 이런 토양 살충제고요. 선충을 죽이는 애들이 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사실 농약방에 가야지만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정원에서는 그렇게 문제나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 정원이 원래 당근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뿌리 식물들을 워낙에 많이 재배를 하던 땅이라서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이게 개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전에 선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뿌리 속 안에 있는, 그러니까 흙 안에 있는 벌레들의 신경을 못 쓰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을 쳐야 될 필요도 못 느꼈고, 이런 약 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다 그렇잖아요. 막 농약 같은 거 안 쓰고 싶고 유기농으로 올가닉으로 이렇게 막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렇게 피해를 입고 그거 말고도 여러 번 피해를 입어봤기 때문에 이런 걸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옵션인 경우예요. 옵션인 경우고, 자, 이걸 한번 심어볼게요. 제가 구근류 그때 설명했지만 보통 구근류 부피 2~3배 깊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티움은 진짜 양파만하단 말이에요. 작은 양파만하기 때문에 수선화보다는 깊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얘 자체가 꽃이요.
이렇게 올라와요. 굉장히 큰 애예요. 그러니까 수선화처럼 나무 밑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하면 안 돼요. 이런 데다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리에다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메인이 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좋은 자리를 잡아서 이걸 하고, 얘도 분명히 새끼를 쳐요. 새끼를 치니까 주변에 새끼 친다라는 가정하에 여러 개를 심을 때 좀 띄엄띄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공식이라고 했어요. 저는 홀수로만.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심겠죠. 위아래 맞춰서 이렇게 또 심을 텐데, 이런 토양 살충제들을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하기 전에 밑에다가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양을 맞춰서 해야 돼요. 이런 약들 보면 뒤에 설명서가 다 돼 있어요. 그냥 덮으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심고 나서요. 나는 심어놨는데 선충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겁이 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약을 쳐도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뿌려도 돼요. 근데 제가 인스타 라이브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토양 살충제가요, 일반 그냥 잎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 그런 그 벌레들 죽이는 살충제보다 제일 독해요. 그래도 이 약은 그렇게 냄새가 역하지 않은데, 브랜드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밭들 옆에 가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농약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토양 살충제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 토양 살충제들은 이렇게 입재로 돼 있고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가루가 수분하고 만나가지고 몸에 좋지 않은 유독가스를 발생을 해서 그 발생된 가스로 땅속 안에 있는 벌레들이 죽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토양 살충제를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있는 정원, 특히 묶어놓고 키우는 대 근처에다가는 뿌리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얘가 식물한테는 나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사람이나 동물한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 없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물하고 반응이 되기 때문에요, 아예 가스 발생을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를 보고서는 비가 쬐끔 온다, 비가 그냥 그 지면이 촉촉히 젖을 정도로 올 것 같다 그러면 예보 보고 그 전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이제 내려서 빨리 반응이 일어나서 빨리 선충이 없어지든지, 아니면은 인공적으로 물을 좀 뿌리는 거죠. 그냥 돼지가 그냥 젖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나는 약을 죽었다 깨나도 안 쓰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한번 이렇게 저처럼 한번 당해봐야지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전문적인 농가들이나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제 경험상 알리움 분들이 이런 거에 약해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알리움을 10가지 넘게 샀거든요, 종류별로.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뼈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리움들 심은 데는 무조건 이 약을 치고 아마 할 거예요.